화장품으로 모공 줄이는 방법 있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모공 케어 관련 영상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름이라서 그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만 괜찮으면은 피부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항상 좀 모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공 관리에 특히나 신경 쓰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바깥 열기 자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추울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쩌겠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튼 모공 영상이 잘 됐다는 얘기는 저처럼 모공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구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댓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도 있고 모공 관리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편한 루틴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화장품으로 모공 줄이는 방법 절대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난번에 숨은키 찾기 요걸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것보다 좋은 예시가 없는 것 같아요. 숨은키 찾는다 이러면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거북목 교정도 하고 이러면서 자세를 교정하다 보면은 허리가 펴지고 거북목이 교정되면서 키가 커지잖아요. 정확히는 커져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 뼈 자체가 이렇게 딱 늘어난 건 아니죠. 내 몸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고든 자세로 있어서 키가 커져 보이는 거잖아요. 모공도 비슷합니다. 모공 관리를 안 하면 꾸부정하게 허리 꺾어 있고 거북목 심해서 키를 몇 센치 정도 손해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만한 크기로 보일 수 있는데 이만한 크기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으로 이 크기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건 안 믿습니다. 사실 그거는 피부과 시술로도 꽤나 장기간 걸리는 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그런데 홈케어로 이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거는 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관리도 요즘에는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내 피부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공이 커진 이유부터 알아야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했어요. 일단 피지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탄력이 떨어져서. 만약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좁은 틈을 비집고 나와야 하니까 점점 구멍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탄력이 좋다면 피지가 좀 많이 나와서 구멍이 넓어져도 이게 다시 이렇게 줄어들 텐데 탄력이 떨어지면 이 넓어진 구멍이 다시 좁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를 더한다면 모공이랑 모공 사이에 있는 이 요철, 굴곡, 이게 모공들끼리 구멍 사이에 굴곡이 심할수록 구멍이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보통 이런 거를 피부결이 좀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죠. 피지를 적게 하고 탄력을 좋게 하고 결을 매끈하게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모공 관리 루틴 알려드릴게요. 먼저 클렌징부터 할 텐데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클렌저를 사용해주세요. 아하, 바하 이런 거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알갱이 있는 거, 알갱이가 좀 많다 이런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극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모공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에 각질 제거 성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들 요거 따라해보다가 자극감이 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세안제에서 각질 제거 성분이 없거나 아니면 좀 적게 들어간 그런 클렌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딥 클렌징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막 알갱이들이 많이 있는 거, 이런 클렌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좀 데일리로 쓰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물로 씻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토너 들어갈 건데, 토너는 지난번에 사용해준 위치아젤 토너를 사용해줄 거예요. 토너도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장벽이 안 무너지는 거 요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 토너에서는 따로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걸 잘 안 쓸 거예요. 위치아젤 토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예요. 탄닌 성분이 모공을 좀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너는 씻고 나왔을 때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고 무엇보다 다음 제품 세럼이나 아니면 앰플류 이런 거에 흡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발라주는 의미도 커요. 그래서 귀찮으면 손에 덜어서 살짝 토닥토닥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그렇게 바쁜 일이 없으니까 팩토를 해요.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적셔주고 올려두는 식으로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여자들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남자들은 나온
자원산 같은 거, 이런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본 게 전부일 거예요. 그냥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충분히 적셔주고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인데 보들 은행잎 모공피 세럼, 반쪽 모공 세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늘어진 모공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모공 탄력이나 결 하나 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공 속의 피지 분비량, 탄력이 떨어진 모공벽 탄력, 그리고 울퉁불퉁해진 모공 결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율에서 나온 보들 은행잎 모공피 세럼이에요. 여기에 메인 성분이 은행잎 비건 펩타이드 성분인데요. 아까 모공 커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피지가 많이 나와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잎 성분이 피지 케어 효과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잎에다가 펩타이드가 합쳐진 성분인 건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의 가장 핵심 효과는 바로 탄력이에요. 여기에다가 아하, 파,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이 커지는 세 번째 원인, 울퉁불퉁한 모공 결을 매끈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공 속이랑 벽, 결을 다 관리를 해주니까 커진 모공을 전체적으로 쫙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품을 바를 때 포인트는 총 2번을 발라주는 거예요. 레이어링 해준다고 하는데 원하는 성분이 있는 세럼이나 앰플을 2번 발라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첫 번째 바를 때는 전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얇게 흡수시켜서 1차적으로 좀 탄탄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 바를 때는 유효 성분을 한 번 더 모공 속에다가 깊숙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바르라고 해가지고 한 번 탁 바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바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바를 때에도 어느 정도 흡수가 거의 끝났을 때, 그때쯤에 추가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부 안쪽부터 이 성분이 쌓이면서 모공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제형이 끈적이진 않더라고요. 보통 효과가 좋은 세럼이다, 고농축 세럼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찐득찐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 제형이라서 바르면은 찐득거리거나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완전히 토너를 바른 것처럼 뭐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면서 수분감은 채워지는데 피부 겉에 남는 잔여감 같은 게 좀 적다? 그래서 레이어링 하기에 딱 좋아요. 약간 좀 번들번들하고 피지 폭발하는 이 지성 피부인 남자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모공에 좀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촬영할 때도 기초 케어로 좀 해주고 왔는데 선크림 바르기 전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어요. 이 반쪽 모공 세럼은 모공이 커지는 3가지 원인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모공 축소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공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반쪽 모공 세럼이라고 해서 과연 좋을까 약간 이런 거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꾸준히 발라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유일한 좀 고민이라고 하는 점은 약간 모공, 그리고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수분감 없을 때 요 팔자주름 2가지 정도인데 모공에서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모공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걸로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7월 1일 올리브영에 출시를 하면서 가장 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 이 세럼 본품에다가 또 7mm 추가 용량 준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요 중안부, 광대 쪽이나 코 쪽, 이쪽이 모공이 가장 심하잖아요. 이쪽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마스크까지 준다고 하니까 요때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분크림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있는 수분크림이 가장 베이직한 수분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토너에다가 세럼까지 레이어링을 해서 수분감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이 레이어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코팅된 느낌이 있을 텐데 얼굴에 좀 끈적하게 남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때 쓰기 좋은 수분크림은 매번 바르던 히알루론산 크림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분자로 나오긴 했지만 고분자도 있어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효과도 같이 챙겼기 때문에 좋아요. 오늘은 지난번 모공 관리에 이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모공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내용이랑 테스트해가면서 나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레티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랑은 동시에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극감 때문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홈케어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돼요. 이 루틴 저 루틴 일정 기간 좀 꾸준히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서 그걸 딱 베이스로 해가지고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클릭하셔서 이어서 보세요.